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지난 9일에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날 문다혜 씨 변호사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 택시기사님이 갔답니다. 그러니까 합의금을 제시했답니다. 자, 그 합의금을 듣고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서 수락을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변호사가, 문다혜 씨의 변호사가요, 이거 문다혜 씨의 손편지입니다. 직접 쓴 편지입니다 라면서 줬대요. 택시기사에 따르면 뭐라고 적혀 있었냐. 경황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일단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만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이렇게 좀 신속하게 형사합의 마친 거 아무래도 형량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문다혜 씨 측으로서는 지금 어떻게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그 위험운전 치상죄에 적용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운전기사와 조속하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피해자가 뭐 더 이상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피해자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 합의금을 제시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정보값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수용할 만한 넉넉한 금액을 제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 추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추론이죠. 그러나 어쨌든 문다혜 씨 측에서 굉장히 합의에 적극적이었겠구나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 말로써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님, 그런데 문다혜 씨가 손편지를 써줬다는 것도 좀 포인트 같은데 네. 변호사가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택시기사는 그걸 받아보고 버렸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얘기를 딱 듣고 제 처음 든 생각은 본인이 좀 직접 전달을 했으면 어떨까? 그 손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떤 은연중에 저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나? 뭐 아무리 전 대통령의 딸이라 하더라도 뭐 재벌 총수의 딸 같으면 또 모를 일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크게 직위를 높이 가지는 물론 예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 고맙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본인이 다가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또 실제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해도 마음을 풀까 말까인데 자기가 뭐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손편지 주면 감사히 받을 거라고 저렇게 줬겠습니까? 다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사실은 바로 명교스럽게 다가가기도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마음에 어린 실질적인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아니었다라고 그 택시 기사는 느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피해 택시기사분이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기로 문다혜 씨 측과 형사 합의를 하면서 다혜 씨는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을 피하고 또 형량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만 택시기사는요, 사고 당시에 문다혜 씨가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점 관계자 얘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정황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수박과 그랬다니까 남자가 왔어. 수박과 그래갖고 탭을 치고 그래도 내가 안 반다고 얘기 좋게 하고 있었고. 신재호 의원님, 네. 문다혜 씨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점 관계자, 택시기사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은요, 당시 다혜 씨가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였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더 이상 말이 안 통해가지고 내가 112 신고한 거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제 저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별 그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저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인데, 지금 그 택시 피해자, 그 택시기사 피해자께서 아직 그 상해 진단서? 네, 진단서. 그걸 아직 제출하지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 안 하겠다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전직 대통령 자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것도 돈이 있는 경우랑 돈이 없는 경우랑 굉장히 그 가해자 입장에서 그 돈이 없었으면 저런 게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씁쓸하게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날이 지난 5일이에요. 그 지금 오늘로 12일째인데 여전히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고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송 대변인님, 제가 이건 궁금해서요. 합의를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경찰 조사는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반의사 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친고죄,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그 수사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이상 도로교통법상 그 음주운전죄 때문에라도 조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위험운전 치상죄도요. 지금 아직 완벽하게 클리어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이 피해자의 뭐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말로 상해 사실이 있었는지 아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지금 합의가 조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이 돼도 아주 경미한 형량이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문다혜 씨는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좀 빨리 받아야죠.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 언론에서 용산경찰서의 상황을 뭐 좋게 표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얼마나 그 또 노고가 많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빨리 조사받고 입장 표명하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